1등은 70점 초반이었을 것 같고요. 70점 초반이었던 친구는 아마 과고 지원했다 떨어진 친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1학년 내용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오늘 그런 이론들을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아마 그 올해 우리 강서구 시험 봤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작년에 이렇게 됐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등이 70점 초반이고 평균이 50점 미만이고 막 그래서 개 털리고 올해는 조금 쉽게 냈었던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소한 교육 과정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낸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론 몇 가지는 설명드릴 텐데 저런 정도의 이론도 있구나 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르르듯이 흘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1번 별거 없습니다. 2번도 별거 없고요. 3번 여기에서요. 다른 건 별거 없는데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4번 볼게요. 4a 더하기 2b 더하기 c라는 건 abc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x에다 얼마 집어넣으란 이야기예요. 2를 집어넣으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이 값을 문제에선 0보다 크냐 작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0보다 크냐 작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그림에서 이건 0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4로 나누면 a 더하기 2분의 1b 더하기 4분의 1c도 당연히 0보다 어떤 거겠어요? 큰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뭐만 나와요? 이거부터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얘를 집어넣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식에서 이건 몇 차항이죠? 이거는요.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상수가 무슨 뜻입니까? 항상 일정한 수예요. x값에 관계없이 늘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적절한 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 친구는 무조건 c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4분의 1c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분의 1c가 나왔을 때 이걸 c로 돌릴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4를 곱해서 이 형태를 만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결론적이잖아요. 2 넣고 4로 나누면 돼. 이건 너무 결론적이잖아요. 생각의 흐름이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상수항인데 개수가 1이니까 이 개수도 x에 의해 변할 수 없으니까 1로 맞추려면 4를 곱해야겠구나. 그게 맞는 생각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때그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4번도 별거 없습니다. 4번도 별거 없고 검산식 형태 써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5번도 별거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개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6번 여기 실수할 만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2 플러스 3i의 z 빼기 1-5i의 z바는 3-2i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제일 나쁜 거 z에 a 플러스 bi 넣어가지고 식싹 정리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보다 살짝 좋은 거 생각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i가 있는 친구와 i가 없는 친구로 나눠서 2z-z바 더하기 3z 마이너스 플러스 5i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3-2i니까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푸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풀려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무엇이란 조건이 실수란 조건이 있을 때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인데 때려박는 거 하기 전에 좀 간단히 만들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Z랑 Z바가 사실은 덧셈이라든지 곱셈을 하면 실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잘 모르시겠으면 네. 다 왔습니다. 네. 찍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실수버습으로 나누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넣어서 하시긴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정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풀리니까 더 이상 길게는 이야기 안 하고요. 이건 아니다라는 사실만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게 성립하려면 이게 실수, 이게 실수일 때만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이요. 7번도 여러분 7번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x까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바가 붙어 있죠. 더하기 3 더하기 5i에 y가 붙어 있고 여기에 바가 붙어 있어요. 는 4 마이너스 3i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개오래 걸려서 그렇지. 바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에 대해 분배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1 플러스 2i의 바 분의 5의 바 곱하기 x의 바 더하기 3 플러스 5i의 바 곱하기 y의 바는 4 마이너스 3i.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i고 유리에 막 해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개부족하겠죠?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바 붙었죠? 여기 바 붙었죠? 여긴 바가 안 붙었죠? 여기 바가 2개 있어요. 그죠? 양변에 바를 붙이면 조금 더 간단하겠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 보면 굉장히 불편해야 돼요. 뭐가 불편해요? 분모에 복수가 있으니까 불편합니다. 유리화예요. 유리화하면 정확히 5가 사라지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바 붙이고 정리하면 1 마이너스 i x 더하기 3 플러스 5i y는 4 플러스 3i. 개간단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걸 i가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로 나눠서 정리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여기서는 x, y가 실수니까요. 그래서 아까 해서 안 된다고는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럼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저걸 싹 다 집어넣고 싹 다 정리하고 그러는 건 중학생 때나 하는 짓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중학생이니까 해도 된다. 근데 고등학교 가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8번이죠. 8번 나왔는데 생으로 식을 싹 다 나누는 건 아주 모자란 짓입니다. 자, 식만 적으라고 했어요.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0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검산식 적으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q1x고 나머지가 r1이에요. 뭐 그거 이야기 있죠? 뭐냐? 왜 그거 기억이 안 나죠? 조립제법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너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자 보세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눈 몫이 q2x고 나머지가 r2예요. 자, r1하고 r2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이 친구를 fx라고 놓는다면 r1은 f2분의 1이고요. r2도 f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얼마인지 몰라도 무조건 같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나누라고 그랬죠? 무조건 얼마예요? 1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Q1하고 Q2에 비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식하고 이 식이 fx로 같아요. 그럼 R1, R2 같으니까 이렇게 지우면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x-2분의 1인데 여기는 2x-1이에요. 얘를 이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x-2분의 1 한 다음에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q1x가 사실은 q2x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q1, q2의 b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는 거지. q1 얼마인지 직접 구하고 q2 얼마인지 직접 구하고 r1 얼마인지 r2 얼마인지 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계산을 때려박아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그래서 2시간 있으면 2시간을 줬었으면 1등 점수가 80점 초반일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그걸 보고 다 때려박고 계산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 9번이요. 여기서부터 개빡치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 개빡칩니다. 여기서부터 개빡쳐요. 원래 여기 밑줄을 치고 갈까요? 두 번째 줄 중간에 있는 xy의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이거 있어요. 그러면 요거 혹시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문제 풀 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이건 뭐냐면 판별식 D의 판별식 D가 0이다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인데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이야기고 우변을 0으로 놓는다면 X의 근이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랑 X에 대한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CY 마이너스 D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근을 3으로 가진다는 건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X는 해서 Y에 대한 1차식, X는 해서 Y에 대한 1차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에 판별식을 써본다면 원래 B제곱 마이너스 4AC, 뭔 소리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루트가 살아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런 형태가 되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루트를 벗어야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완전제곱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완전제곱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가 근이 몇 개다? 안에 있는 이 식이 근이 몇 개다? 완전제곱이라는 건 한 개다. 중근을 가지고 있다. 그럼 중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의 판별식 D가 뭐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X에 대한 판별식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X에 대한 판별식이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요. 요건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개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개 길어져요. 물론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케이스가 너무 많아져요. 12개인가 케이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넣어서 정리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걸 내림차순 정리를 할 겁니다.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AY 더하기 BX 더하기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8은 이제 0은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뒤에 마3이 너무 명확하니까 묶으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됐네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되죠. Y 플러스 3하고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단순히 1차식이 아니고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개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1차식이 아니고 정수까지래요. 그러면 요 3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2 해서 이렇게 전개될 수가 없다고요. 뭐예요? 결국 이게 여기 이 친구들의 두 곱으로 나눠서 인수분해 되는 방법 외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AY 플러스 B가 이거 인수분해해서 둘 이렇게 곱한 게 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두 개의 곱으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Y 플러스 3과 Y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요 마3이 어디 붙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디 붙을 수 있냐면 여기에 1, 여기에 마3 이렇게 붙을 수 있고요. 아니면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2 똑같은데 마이너스 1, 3으로 곱셈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3하고 1인데 여기 마이너스 3하고 1인데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케이스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4개를 해서 Y의 합이 Y 계수의 합이 A, 상수의 합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만 구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 케이스에서 Y의 개수 1, Y의 개수 마3이니까 합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상수 3, 상수 6이니까 9.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4개를 다 구하셔서 그중에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D의 D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 큰 힌트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쪽으로 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면 개수가 달라요. 그럴 땐 구조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오히려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서 멈춰서 그리고 이야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개수가 실수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이걸 해서 6개를 다 쓰셔야 됩니다. 12개죠. 이것도 한번 나오긴 나와요. 뭐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D에 D를 쓰면 2A 더하기 B에 3A 마이너스 B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75가 돼요.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가 마이너스 75 나오는 거 쫙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몇 종류라고요? 12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해서 사실은 저렇게 푸는 게 아닌 게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나눠지는 구조가 맞나까지 최종 검증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9번은 저기에서 너무 딱 보고 이걸로 가야지 하면 못 푸는 문제였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10번 보세요. 10번 안 어려워 보이죠? 그죠?
뭐가 어렵다는 거야 하고 풀만한 느낌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선 이거부터 해볼까요?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자, 알파 베타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구할 수 없어요. 대신 두근의 합은 무엇인가요? 6이죠. 두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2죠.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는 양수고요. 하나는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근데 알파 베타 선으로 쓰니까요. 알파 음수고 베타 양수라고 가정을 해버릴게요. 베타가 더 큰 수라고 생각해서.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요. 이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걸 의도하고 낸 문제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정리해서 알파 베타에 원래 루트 있었으니까 제곱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더하기 2배 루트 2의 곱해서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루트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틀려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고 나서 다 맞았는데 혹은 이건 맞겠는데 근데 개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이걸 우리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막 이런 걸 이용해서 다이렉트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본다면 루트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루트 베타분의 알파 이걸 2번 쓰는 거죠.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루트 베타분의 알파. 이거 강서구 이 문제를 누가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학생들의 심리적 빈틈을 되게 잘 파고드는 문제를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너희들이 대충 공부하면 절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문제들을 내셨습니다. 자, 이거 봐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근데 우리 루트의 기본 개념에서 루트 알파의 전체의 제곱이 있고 알파의 제곱의 루트의 개념이 있었어요. 이거는 알파가 양인지 음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알파였습니다. 이게 루트 기호의 뜻이었어요. 안에가 양인지 음인지 상관없이 이 친구는 제곱하면 무조건 안에 있는 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이 제곱하면 안에 있는 게 음수지만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나왔던 거죠.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았죠? 절대값하고 똑같았어요. 그럼 하나만 더요.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는 루트 알파 베타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마이너스 붙는 경우 있어요. 둘 다 음수일 때. 그죠? 하나 더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안 쓰이니까 안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루트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알파분의 베타가 됩니다. 이걸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곱하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두 개의 루트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루트 베타분의 알파예요. 맞습니까 원래? 그죠? 근데 우린 이렇게 갔죠. 여기서 이렇게 간 거 뭐 한 거? 이걸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죠.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알 수 없어요. 음수죠, 무조건. 음수 곱하기 음수네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풀고 이 씨발 오답이잖아 라고 했지만 오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오답인 거죠. 재밌죠? 그래서 얘기 드렸죠? 학생들의 심리적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개 쉽네, 보너스 문제네 하고 이제 딱 풀면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풀어봐도 틀립니다. 이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반사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이야. 나쁘진 않은데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 수학적 수의 감각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41,800을 x로 치환해요. 그러면 뒤에 81 있죠? 81을 y로 치환하면 루트를 못 벗겠죠? 9를 y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81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y 제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41,800에 곱하기 41,818 좋은 숫자예요. 18, 18이 있어요. 더하기 81의 루트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뭘로 치환했어요? x로 치환했죠? 이건 뭘로 치환했어요? y 제곱으로 치환했죠? 그럼 얘를 그냥 41,818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x 플러스 2y로 치환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 돼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누가 봐도 명확한 완전제곱식이 되죠. 41,809를 x로 치환하고 이거 9는 y제곱으로 치환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합차 공식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그러셔도 돼요. 그러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선생님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뒤에 있는 41,818을 x 더하기 18로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치환에 어느 정도 센스가 있어야지만 풀리고요. 정 안 되면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시간이 많으면 그래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으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문제 시간 많아도 못해요. 예, 해석이 안 되면 못합니다. 12번은 패스할게요. 12번은 덧셈 나왔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나왔으니까 당연히 곱셈이나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거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차가 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4차도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제곱해서 한다든지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빡세면 5차까지 나와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2차랑 3차를 곱하는 거죠. 네. 자, 이 강서구 문제 선생님은 13번이 사실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적 이론이 적은 학생들은 13번을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보죠. 우리 방정식에서 근의 의미가 뭐였죠? 근의 의미. 어디에 넣어서?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면 무조건 근이에요. 그죠? 그 친구가 실수든 허수든 상관없습니다. 맞죠? 미지수에 넣어서 만족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근의 공식 왜 나왔는지 기억납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유도를 할 때 어떻게 유도를 했었는지? 어떻게 했어요? AX, 맞아요.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죠. C는 0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해서 A에 묶어가지고 정리하고 결국 X는 하고 여기 남은 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그럼 이 식을 양변에 2A를 곱하고 넘겨서 정리하면 얘가 나오는 거네요. 같은 식이에요.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맞죠? 그러면 X에다 이걸 집어넣었을 때 등식을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A, B, C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맞는 이야기겠죠. 형태만 바꿨을 뿐이니까요. 맞죠? 2x 플러스 1은 3이 있어요. 그럼 이거 x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가긴 했는데 넘기고 2로 나눠서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했던 거죠. 또는 x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지수에 넣어서 성립하니까 이게 뭔 거예요? 근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근의 공식은 사실 A, B, C가 무엇이냐, 어떤 종류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친구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죠. A, B, C가 무엇이다? 복소수다.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A, B, C가 복소수라고 해서 이 수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수가 됩니까? 아니죠.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근인 거예요. 근데 뭐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알 수 없는 것뿐인 겁니다. 근데 복소수라는 큰 틀에서는 존재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1번 기억 맞아요. 니은. 그럼 얘는 두 개를 나눠 쓴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땡땡땡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땡땡땡을 나눠서 쓴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근인데 둘을 더하래요. 그럼 무조건 얼마예요? 이건 사라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복소수니까 전체 값이 실수인지 복소수인지를 알 수 없는 것뿐인 거예요. 됐죠? 니은도 맞아요. 디귿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죠. 여기선 이 친구죠. 이 친구죠. 이게 0이래요. 그럼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또 다른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우리 근 두 개가 같아서 중복될 경우 뭐라고 불렀죠? 중근이에요. 그거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아요. 리을 보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이라고 했어요. 이게 0보다 크대요. 그럼 우리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땡땡땡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실수인가요? 모르죠. a랑 b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친구가
실수인지 허수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뭐 이게 나왔는데 우연히 얘랑 있는 복소수랑 맞아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두 실근을 갖는다는 A, B, C가 뭐일 때만 쓰는 유일한 형태인 거예요? 실수. 실계수 방정식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럼 미음은요. 한근이 n 플러스 ni래요. 그럼 나머지는 n-ni 켤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선생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켤레근은 언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계수 방정식일 때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덥죠?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나머지는 파바바박 넘어가도록 하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자, 14번 패스할게요. 14번 패스하고요. 15번 볼게요. 15번 보시면 이것도 재밌는 문제예요. 그래프를 겁나 많이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힌트가 되는 게 0과 3 사이, 0과 3 사이에서 그래프의 가장 높은 값을 찾고 있고 3과 4 사이에서 그래프의 가장 높은 값을 찾고 있어요. 근데 한 친구, 서로 다른 두 이차 함수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줄 끝에 있는 F1은 G1은 0이래요. 그럼 무조건 어디를 지난다고요? 두 친구 모두 1,0을 지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긴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근데 이 범위에서도 제일 큰 Y값은 얼마여야 된다고요? 3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fx 그래프든 gx 그래프든 여기는 지나야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분명히 3이 어딘간 찍혀야 된다고요. 근데 3보다 위에 있는 거 찍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최대값이 3이라는 게 안 되니까요. 그리고 3과 4 사이에서도 분명히 3에 하나의 점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등호가 있기 때문에 3, 4, 0도 포함된 형태에서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제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도 제일 큰 값이 3이고 여기에서도 제일 큰 값이 3일까인 거거든요. 첫 번째 힌트가 뭐라고요? 3이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x가 3일 때. 그래서 여기를 꼭지점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여기를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대칭성 때문에 여기 두 칸이죠? 여기 두 칸인 5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그래프가 두 개래죠? 두 개래죠? 그리고 서로 다른 그래프라니까 똑같은 그래프 두 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친구는 어떻게 될까인 거거든요. 그럼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찍히는 이렇게 찍히는 친구야. 이렇게 찍힌다면 0과 3 사이에서 가장 큰 수 3이죠. 3과 4 사이에서 가장 큰 수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하고 4의 딱 가운데 얼마? 2를 중심으로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문제 이야기를 하시면 나머지는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고요. 그래서 두 종류 그래프가 이렇게랑 이렇게요. 누가 G냐 누가 F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선 fx 더하기 gx이기 때문에 누가 G든 F든 더해버리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저 그래프 종류 이렇게고요. 16번도요. 아이고, 이거 F2 빼기 F1은 0이거나 또는 F2, 3 빼기 F2는 왜 이렇게 덥냐? 0이거나 아니면 F1 빼기 F3은 0이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우변이 는 0이니까 사실은 얘랑 얘가 같거나 얘랑 얘가 같거나 얘랑 얘가 같은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됩니다. 2차잖아요. 2차인데 1과 2가 같으면서 2와 3이 같으면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세 개의 높이가 똑같다는 건데 어떻게 2차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리고 1하고 3이 같다고 해도 이 친구들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하나거나 얘만 있거나 세 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 2차의 특성상 이렇다는 건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거예요? 1과 2를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이라는 건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이야기죠? 2분의 3이라는 이야기죠. 이거 꼭지점의 x좌표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2분의 5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요. 2분의 4, 2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조건 있죠. 이거에 대한 해석도 하셔야 돼요. 이거 사실 고등학교 2, 3학년 애들한테 내도 쉬운 게 아닌데
우변으로 넘겼어요, 이 친구. 자, 이게 같대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2분의 3이네, 2분의 3x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고 그냥 2분의 3x예요. 그죠? 그럼 어떤 친구가 있는데 2분의 3x, x값에 따라 바뀌어요. 거기서 두 칸 떨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 값하고 이 값이 높이가 같다고요. 2차에서 높이가 같다는 건 꼭지점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얘랑 얘의 가운데에 꼭지점이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얘랑 얘의 가운데 둘 더해서 뭐 해야 돼요? 반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사실 중점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수 2 첫 부분에 있죠. 그리고 원래는 1학년 제일 끝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막 뒤죽박죽입니다, 보면. 자, 그러면 얘네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3x 더하기 2. 이게 둘 더한 거예요? 반으로 나눈 거. 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꼭지점에 x 좌표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꼭지점의 x 좌표 얼마라고요? 2분의 3이죠. 그럼 우리 2분의 3x 더하기 2가 얘가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요? 이게 3이어야 되니까 3분의 1이어야죠. 요게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요? 3분의 2가 5여야 되니까 1이면 되겠죠? 이게 되려면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2여야 돼요. 됐죠?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정수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수해 이 중에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돌고 돌고 돌아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5라는 이야기, 즉 요것만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을 한 겁니다. 어렵죠? 네. 응. 맞아요, 맞아요. 네? fx는 제곱으로요? 꼭지점의 좌표가 a, 0이 아니잖아요. a, 0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아, 그래프의 최소값이 0일 때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다 케이스 나눠서 넣어봐야 될 텐데요. 네, 그럼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다음 17번입니다. 17번은 이따 시간이 남으면 해드릴게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17번하고 그 다음에 뭐 있냐? 22번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24번. 이건 안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요구하기가 살짝 애매해요. 17번까지는 그나마 할 만한데 식이 좀 많이 깁니다. 이거. 자, 18번 볼게요. 18번. 요거 우리 비슷한 문제 풀었었어요. 변수가 두 개인 형태입니다. n도 변수예요. 네 번째 줄 있는 거 볼게요. fn x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 몇 차인가요? fnx. fnx 몇 차예요? n차예요. 근데 그거에 제곱했으니까 이거 몇 차인가요? 2n차예요. 2n차 빼기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거 3차입니다. 됐죠? 는 AF1X 더하기 BF2X 더하기 CF4X예요. 이거 B2FX라고 나왔는데 잘못 나온 거예요. BF2X예요. 네,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몇 차? 1차. 이거 몇 차? 2차. 이거 몇 차? 4차예요. 그러면 우변이 4차고 좌변이 2n 빼기 3차라 아직 차수를 모르는데 문제에서 이게 두 번째 줄 끝에 있네요. 모든 실수에 대해 등식이 성립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럼 차수가 똑같아야죠. 왼쪽에 몇 차여야 돼요? 4차여야죠. 그럼 n이 사실 얼마란 이야기예요? 2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이 2라고 생각하면 fnx는 x-2, x-4의 제곱이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빼기 땡땡땡은 하고 요건 지난번에 했었죠. f1x는 a x-2, f2x는 b x-2, x-4. 그 다음에 c x-2, x-4, x-6, x-8이에요. 요거 인용 문제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변에 공통인수 뭐가 있나요? 우변 친구들의 공통인 인수. x-2가 있죠. 그럼 좌변도 당연히 x-2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x-2 하나 있죠.
당연히 얘도 계산 안 해봐도 x-2가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 집어넣으면 0됩니다. 이 식에 2 집어넣으면 0돼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x-2가 인수로 있고요. 나머지 직접 나눈다든지 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뭐가 나왔냐면요. 뭐가 나온 게 있었는데 지웠네요. 아, 여기 있다. 8x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38이 돼요. 됐죠? 그래서 x-2 있으니까 묶어서 약분하고 정리하면 얘가 나온다 해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아무 숫자 집어넣어서 c를 구하셔도 되고요. 근데 c가 사실 얼마예요? 무조건 1이죠. 지난 시간에 했죠? 최고차수를 담당하는 애가 똑같아야 되니까 c는 무조건 1.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안 되겠군요. 사라지니까. 4 집어넣어서 이거 살리고요. 6 집어넣어서 이거 살리고요. 해도 되는데 숫자가 좀 커서 이렇게 인수분해한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됐고요. 19번. 선생님이 늘 말하죠. 넓이는 구할 수 있는 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 구하는 건 조금 이따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있고요. 직사각형 있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연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했어요.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사각형들을 적절히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개빡세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 보여드렸죠? 네, 그거 전체에서 빼서 구하는 것처럼. 이건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면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사각형이 너무 삼각형 여러 개로 나눠지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문제에서 여기 다 나와 있죠? 나머지 이야기가 여기 되어 있고 4, 3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 오죠. 3대 4대 오니까. 그럼 여기가 2예요. 문제 이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대 2니까 루트 5. 그래서 2 루트 5가 되겠죠. 아,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밑변하고 높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넓이에서 뭘 빼면 돼요? 이 친구를 빼면 되거든요. 이제 닮음 이용할 겁니다. 요거 길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 친구에서 요렇게 떨궜을 때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닮음이. 근데 이렇게 떨군 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 4예요. 대칭이니까. 그죠? 그럼 이거 4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얼마예요? 2죠. 똑같잖아요. 근데요, 여기 3이에요. 그럼 보세요. 4대 2의 비율을 가지죠. 그죠? 그럼 여기도 4대 2의 비율을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4대 3의 비율을 가지죠. 4대 3의 비율을 가져요. 그럼 여기도 아까 4대 몇? 여기를 4로 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4A라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분수 쓰는 게 좀 싫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 4A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2A가 되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A가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5에서 전체 길이 5에서 얼마를 뺀 거예요? 5A를 뺀 거죠. 그럼 우리 이 삼각형은 높이 4A, 밑변의 길이는 5-5A에 2A를 더하니까 5-3A. 여기에 높이 4A에 2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되는데 넓이 이거 고정이죠?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각형의 최소를 구하래요. 이게 가장 작으려면 이거에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최대를 구하면 되겠죠. 이거 전개해서 정리할 필요 없어요. 이거 지나는 거 0하고 얼마예요? 0하고 3분의 5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이 친구의 가장 큰 건 0하고 3분의 5의 가운데인 6분의 5를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전개해서 정리할 필요 없어요. 6분의 5 집어넣고 6분의 5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저런 거 보면 막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개덥네요. 나만 더운 거 아니죠? 뒤에 창문 좀 열까요? 도현아, 뒤에 창문 좀 열어주라. 벌써 50분 다 돼가네. 뒤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개 많은데요. 20번 정답만 그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그려지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나 조건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거구나로 끝나시면 안 돼요. A-K하고 FA-FK.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미적분까지 했는데 이걸 보고 분수구나라고 하시면 안 되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기울기. 근데 A,FA와 K,FK 사이에 무엇이라고요? 평균 기울기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서구 문제는 이 당시 시험은 미적분까지 다 한 친구들만 그나마 뭔가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 A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A는
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대요. 문제에서 변수가 k이기 때문에 어떤 k점을 기준으로 k, fk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떨어지면 여기가 k 더하기 2인데 그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안 돼서 여기를 a, fa 해서 둘 사이의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친구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 수 있는 친구만 그리면요. 마이너스 4부터 왜 이렇게 오른쪽이 많이 남게 그렸냐.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니까 왼쪽을 좀 많이 남겨서요.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2 하면 여기선 직선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정확히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빵꾸를 뚫어놨거든요. 근데 다음 조건에서 가조건이 여기 색칠돼요. 여기 색칠돼요 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최고차의 개수가 3차고 3차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고요. 여기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입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데 이거요. GK가 0이라고 했어요. GK가 뭐였어요? 이 기울기의 가장 큰 값이 0이라고요. 그죠? 그걸 만족시키는 값이 K가 얼마일 때라고 나왔냐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6은 여기 딱 있어요. 그럼 여기에 K, FK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거기에 두 칸 이후부터 점을 찍혀 있는 점들하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울기를 구했을 때 가장 큰 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 좌표가 얘보다 지금 드러나 있는 얘보다 아래 찍혀요.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순간이 무조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 찍히는 거예요. 위에 찍힌다면 기울기가 지금 드러나 있는 걸로는 음수죠. 근데 그러려면 요거 이후에 모르는 친구의 얘랑 똑같은 높이가 가장 높은 높이여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상황인데 근이 또 마이너스 4도 있죠. 그럼 여기 이후에 어딘가를 찍었을 때 얘보다 높은 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0을 넘어버리니까요. 그럼 이런 게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얘보다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뭐예요? 얘랑 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여기 어딘가에 얘랑 똑같은 높이가 한 군데 또는 여러 군데 돼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3도 근이래죠. 그럼 여기가 2예요. 여기쯤 3 있겠죠. 그럼 3에서 두 칸 떨어진 여기 이후에 어떤 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3에 찍힌 점하고 여기 찍힌 점이 같은 높이여야 되는 점이 하나 혹은 그거 이상인 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맞죠? 그럼 방금 이야기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지나는 애들이면 되겠죠. 그죠? 아니요. 여기 말고 여기쯤 지나도 돼요. 이거는 고정인데 여기에 지나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 최고차의 개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죠? 여기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된다고. 아유, 미쳤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돼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높이가 아니고요. 미안해요. 이게 최종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거였었어요. 같은 높이가 아니고요. 여기에 높이는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3 넣었을 때랑 5 넣었을 때가 같은 높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여기 있으면 이거보다 높은 거 없는 것도 봤고 이 이후에 요게 나오는 것까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되고 여기 두 개를 지나면서 최고차의 개수 3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나는 거 해서 이야기하시면 나머지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고요. 짜증나네요. 어려운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고 쉬었다가 할게요. 21번 보시면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는.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자, 문제 fx를 뭘로 나눴다고 했냐면 x-1로 나눈 몫이 q1x고요. 나머지가 r 나오고 x-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 q2x고요. 나머지가 원래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2차로 나눴으니까. 근데 나머지 합이 8이래요. 얘랑 얘를 더했는데 8이래요. x가 없네요. 이유가 뭐예요?
x의 개수인 a가 0이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요, 여기를 8-r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나머지가, 이걸로 나눠도 나머지가 뭐구나? 상수구나. 됐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x에 얼마 넣고 싶어요? x에 얼마 넣고 싶어요? 그래서 f1은 r이 되고요. 동시에 밑에 식에 넣어도 f1은 뭐가 돼요? 8-r이 되죠. 됐네요. 그러면 이 둘이 같은 거잖아요. r은 얼마? 4인 거예요. 그래서 fx는 밑에 식으로 쓸게요. x-1의 제곱으로 하면 q2x고 더하기 4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fx 몇 차라고 그랬어요? 몇 차라고 그랬어요, fx가? 있어. 3차라고 그랬죠. 3차면 이거 몇 차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 x-1의 제곱하고 ax 플러스 b 더하기 4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거를 우리 뭘로 나누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문제 A, B가 쓰여 있으니까 이건 다른 걸로 쓸게요. px 더하기 q라고 적을게요. 문제 A, B가 다른 걸로 쓰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를 ax 플러스 bx,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놨고요. 요거의 개수인 a, b, c를 구하는 이야기인데 최종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x에서 얼마 넣고 싶어요? 1 넣었을 때 값이 얼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이걸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해서 나머지들의 합이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나머지가 4가 명확해요. 그럼 요것만 나누시면 돼요. 뭘로요? x-1의 세제곱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누구를? 얘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눌 건데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사실 얘는 x-1의 세제곱을 하면 여기에 몫이 있고요. 나머지 꿀이니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나머지에 얼마를 더하면 4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몇 차예요? 네, 몇 차예요? 네. 3차고 3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만 됩니다. 뭐가 와요? p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식하고 이제 이 식이 같은 식이 되었잖아요. 여기 x-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x-1하고 p로 묶어서 생각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px-p인데 얘가 되려면 더하기 p 더하기 q가 있으면 원래랑 똑같겠죠? 얘를 일부러 x-1을 가지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x-1의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x-1의 세제곱 곱하기 p 더하기 x-1의 제곱 곱하기 p 더하기 q가 돼요. 됐죠? 그러면 이 친구는 사실 이 친구 더하기 이 친구 이거 몇 차예요? 3차죠. 이거 몇 차예요? 그럼 얘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0입니다. 누가 나머지예요? 이거 자체가 나머지예요. 그죠? 얘는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p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 나머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x-1의 제곱 p 더하기 q 더하기 4가 우리가 원하는 친구예요. 근데 x에 얼마 넣기로 했어요? 1 넣죠. 1 넣으면 pq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합니다. 다이렉트로 뭘 찍어요? R은 8-4. 맞아요. 그래서 R이 4였죠. 아니죠. 이거에 나머지가 있어야죠. 이거 나머지랑 이거 나머지를 더했을 때 된다 내용이 있어야죠. 나머지가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도 나머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랑 이 나머지를 더했을 때가 전체 나머지인 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F1은 1넣으면 여기서 그래도 되겠네? 좀 괜히 깊게 생각했나요? 그래도 되겠네요. 그냥 F1 하면 되겠네요. 맞네요. 네, 맞네요. 그 다음에 22번, 23번, 24번 있거든요. 22번은 교육과정을 벗어나요. 설명은 이따 시간이 되면 드릴 텐데 교육과정을 사실상 벗어나고요. 23번은 사익값 정리를 활용한 내용입니다. 개념 자체는 사익값 정리를 활용한 내용인데 예외사항이 있고요. 24번은 이거 안 풀어드릴 거예요. 안 풀어드릴 건데 24번은 각도가 15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24개 단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세셔야 되는데 세면서도 ZN이 1과 루트 3 사이이기 때문에 1과 루트 3 사이에 오게 만드는 영역을 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24개를 돌리는 이야기인데 대칭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칭성도 결국 24개 안에서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상 다 세는 겁니다. 복소평면이요. 사실 풀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선생님이 다른 걸 아무리 생각해봤는데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있는 방법으로 풀 수는 없고요. 문제의 전반적인 흐름이 선생님 생각엔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어려운 건 비슷한 문제들을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한 1, 2분 정도 남았으니까 22번은 이거 교육과정을 벗어나는데 뭐냐면요. 원래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확장된 형태예요. 원래 산술기한 2개만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 N개를 모두 쓸 수 있는 게 사실 산술기하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N까지의 합은 크거나 같다 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써요. 뭐냐면 N제곱근 루트가 됩니다.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땡땡땡에서 AN까지의 곱의 N제곱근을 씌운 거. 그리고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A1은 A2는 AN까지가 모두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거에 넣으면 다이렉트로 나와요. 이거에 넣으면서 뭐로 하셔야 되냐면 2A 4제곱 2B 4제곱 더하기 C의 4제곱 더하기 1의 4제곱 더하기 15로 바꿔서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한두 개로 이야기가 되지를 않고요. 좀 많은 게 많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 식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아마 학교에서 풀이는 그걸로 해라고 했는데 이건 이거 한 줄만 알면은 다이렉트로 풀 수 있는 거라 사실은 뭐요? 과거 영재고 준비하던 애들을 맞추라고 낸 문제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게 이 부분으로 사라져요. 해보시면. 요거를 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A1, A2, A3, A4에 요거를 4개를 넣어서 정리를 하시고 이걸 넘기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풀라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시간 되면 요거는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 다르게 정리하는 걸로 보여드릴 텐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라서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22번 오기 전에 시간이 끝나 있을 겁니다. 네. 22, 23, 24는 사실 문제를 읽지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합니다. 이야기 자체는 흐름을 타고 가면은 마지막에 외우는 것만 빼고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지난번처럼 띡 하고 요것만 이야기하면 대부분 직관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할 건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 독립과 종속입니다. 그래서 2개밖에 없어요. 독립 아니면 종속밖에 없어요. 마치 자연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케이스는 독립이냐 종속이냐 그 외는 없습니다. 독립 아니면 종속이에요. 그러면 독립이 뭔지 알면 독립이 아닌 경우가 종속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립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독립하면 머릿속에 빡 떠오르는 거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어려워. 독립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빡 떠오르는 거 뭐예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혼자 사는 거죠. 아닌가요?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독립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게 독립이 아닙니다.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혼자 사는 건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출가라고 부릅니다. 출가예요. 독립은 의미 자체가 그래 8월 15일 이야기했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가 우리의 행위를 하는데 일본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죠. 이게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이라는 건 나의 행위가
남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걸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선다는 뜻인데 의미 자체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말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확률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뭐예요 이거?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가 독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를 해도 확률이 3분의 1이야.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도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상관이 없는 거죠. 얘 행위에 영향을 못 미치죠. 이 행위에 얘가 영향을 못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독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로는 이렇고요. 기호로 바꿔볼게요.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고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 했을 때 갖고 뒤집어 말하면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어쨌든 그냥 B가 있을 확률하고 같은 거라고요. 자,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자, 아까 선생님이 오늘 술 먹으러 간다고 그랬죠? 술 먹으러 가요. 근데 지석이가 숙제를 해왔어. 술 먹으러 갈 거야. 지석이가 숙제를 안 해왔어. 술 먹으러 갈 거야. 지석이가 숙제를 해오든 안 해오든 선생님은 술 먹으러 갈 거야. 그럼 선생님 술 먹으러 가는 건 지석이의 숙제 해오는 행위와 독립인 거예요. 저 친구의 행동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결과물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독립이라는 거죠. 반대로 지석이가 선생님이 술 먹으러 간다고 숙제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둘이 뭐라는 거예요? 독립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석이가 아파. 이따 10시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아파. 그럼 선생님 지석이 아프네? 선생님 술 먹으러 갈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대든 어머니가 오시든 뭘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지석이 아픈 거가 선생님 술 먹으러 가는 건 독립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독립이 아닌 경우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립은 이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던 독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배반 사건이었습니다. 배반 사건이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배반 사건 뭐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체에 있는데 A, B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 카테고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는데 내가 너희한테 너희 남자야 여자야 그랬더니 전 한국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카테고리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립을 보통 배반으로 오해하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떨어져 있어서 독립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독립 종속하고 배반은 구분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죠?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배반은 독립이면서 종속일 수도 있어요. 독립일 때도 있고 종속일 때도 있어요. 보통 99%는 종속이긴 한데 보통 그렇지만 독립이면서 종속이 양쪽 다 됩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하고 독립 종속은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 됐고요. 이거를 좀 써보자. 이거부터 먼저 써볼게요. A가 일어나서 이거 좀 적는 구조가 특이하니까 마지막에 보고 적으세요.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났을 확률하고 그냥 B가 일어났을 확률하고 같으면 A랑 B가 독립인 거예요. 그럼 말을 좀 바꿔서요. 저 두 번째 이야기로요.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같아도 원래는 A 여사건과 B가 독립인데 그냥 A, B가 독립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사건이라는 건 사실 같은 이야기로 해석이 돼요. 이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만 안 보여드릴 거예요. 결론만 아셔도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요.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하고 같아도 B가 일어난 상태에서 하든 그냥 하든 같으면 A랑 B가 독립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뭐겠어요? B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같아도 독립인 거예요. 정확하게 사건과 이게 독립이지만. 그렇죠? 그럼 이야기를 조금 더 바꿔서요.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하고 그냥 B가 일어나지 않을 왜 공간이 없냐? 확률하고 같아도 A랑 B의 여사건이 독립이에요. 근데 그걸 A, B가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하고 그냥 B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하고 같아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그냥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같아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하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하고 같아도 여사건이라 독립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다 외우는 것보단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땡땡땡 바 땡땡땡이 있는데 이게 일어난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늘 앞에 있는 친구랑 같은 확률이라면 우린 이걸 땡땡땡과 땡땡땡이 무엇이다?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것과 이것이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된다고요. 여사건 붙여서. 알겠습니까? 이거 이야기 되고요. 나머지는 안 적을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거예요. 이거라서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조건부 확률. 이거 정리하면 P 분모 뭐예요? A분의 P 교집합 B입니다. 그게 뭐랑 똑같으면 PB.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으면 A랑 B가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원래 의미, 이거를 정리해서 나온 친구인 P 땡땡땡 교집합 땡땡땡이 P 땡땡땡 곱하기 P 땡땡땡이라면 똑같이 누구? 땡땡땡과 땡땡땡이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단지 이걸 정리했을 뿐입니다. 이걸 만족할 때 독립이라고 부르는데 정리하니까 이게 나온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근데 알긴 둘 다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이거랑 이게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럼 하나만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런 구조로 정리를 한다면 P, 확률은 확률인데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의 확률이 PA 여집합 곱하기 P, B의 여집합과 같으면 된다고. 그럼 원래 A 여사건하고 B 여사건이 독립인데 그냥 A, B가 독립이라고 보셔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얘가 뭘 하는데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로 내가 뭘 해도 저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A와 B가 독립이면 B랑 A가 독립이다. 다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공간이 없네요. 이거 내용은 제일 밑에 적어주세요. 제일 밑에 적어주시고 뭐냐면 수로 파악한다예요. 수로 파악을 하는 거지 구조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배반 사건은 딱 보면 알죠. 떨어져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보여요. 이게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 근데 독립 사건은 딱 봐서 몰라요. 숫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계산이라든지 이런 계산이라든지 혹은 이런 계산을 해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딱 봤을 때 이거 독립이네 바로 안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적으세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내용들, 이항 정리, 방금 한 독립,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집약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외우셔도 되거든요. 결론만 외우셔도 되는데 언제 쓰는지까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이론적 베이스를 100%는 몰라도 언제 쓰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자,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 시행의 확률이에요. 독립 시행의 확률이고요.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독립 시행. 독립 시행은요.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독립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독립시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독립이어야 돼요. 자, 우리는 앞으로, 여기 봐요. 네 개 듣고 한꺼번에 적읍시다. 뭘 할 거냐면 어떤 행위를 반복할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할 거거든요. 근데 그 반복하는 행위가 뭐여야 되냐면 독립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즉, 앞에 결과물이 뭐가 나와도 두 번째 행위에 영향을 안 미쳐야 돼요. 이게 독립이었잖아요. 아까 이 행위가 이 행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 그죠? 그래서 독립이고요. 두 번째, 시행을 해야 돼요. 시행은 무슨 뜻이냐면 반복한다예요. 방금 얘기했죠? 어떤 행위를 반복할 건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건데 그 사건들이 독립적인 형태로 반복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원하는 일이 일어난다와 안 일어난다의 두 가지 종류로만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요. 근데 주사위를 10번 던진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이거 맞아요. 주사위 한 번 던질 때마다 뭐 처음에 뭐가 나왔다고 두 번째 뭐가 나오는 게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10번 반복했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때 주사위의 눈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주사위의 눈이 그렇다와 아니다로 나뉘는 구조가 아니죠. 1, 2, 3, 4, 5, 6, 6개잖아요. 그럼 독립시행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주사위의 눈이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개로 나뉘죠. 그럼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와 아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사실 이양정리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난 횟수에 대해서 물어봐야지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몇 번 일어났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언제 일어났냐? 순서는 물어보지 않는, 순서에는 상관이 없고 일이 일어난 횟수만 물어볼 때가 독립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예시까지 하고요. 이야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 확률까지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 겁니다. 동전 던질 거예요. 동전 말고 주사위 아까 했으니까 주사위로 할까요? 주사위 5번만 하죠. 5번 던지는데 6의 약수가 3번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주사위를 5번 던진다 했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는 독립이에요. 그죠? 첫 번째 뭐 나왔다고 두 번째 뭐 나왔는데 영향 안 줘요. 지서가 정신 차리고요. 그 다음에 5번 했죠. 반복하고 있어요. 2번 만족했고요. 6의 약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죠. 3번 만족했고요. 원하는 일이 6의 약수가 연속 3번 나온다. 처음부터 나온다. 마지막에 나온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냥 3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내용을 만족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지금은 이렇게 해볼게요. 6의 약수가 나온다를 동그라미 아니다를 안 나온다 안 나온다를 x로 한다면 5번 중에 동그라미가 3개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x x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횟수는 동그라미 3개랑 x 2개를 순열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럼 이거 총 개수는 5팩을 얼마로 나눠? 3팩하고 2팩으로 나누자. 그럼 우리는 이걸 5C3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뭐랑 비슷한 느낌이 흘러가고 있죠. 순열 이야기한 다음에 개수의 같은 순열 이야기는 이거 뭐예요? 이양정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양정리의 내용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이때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은 얼마죠? 주사위 한 번 던졌는데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3분의 2예요. 그렇지 않을 확률은요? 그럼 이때 확률은 자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이죠. 이때 확률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이죠. 근데 곱셈이잖아요, 어차피. 상관없네요. 순서를 바꿔도. 그러면 3분의 2가 몇 번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친구들은 모두? 3번.
3분의 1은요? 2번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딱 이항정리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의 5제곱에서 뭐 3분의 2가 3번 선택된 경우에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된 거죠? 그때의 확률이 된 겁니다. 우리 이항정리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항정리가 원래 A 더하기 B의 N제곱 형태였잖아요. 근데 A 자리에 얼마 들어와요? A 자리에 얼마 들어왔어요, 지금? 3분의 2 들어왔죠. B 자리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였냐면 원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이건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또는 안 원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무조건 얼마죠? 1이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1이겠네요. 그럼 여기가 몇 제곱이든 무조건 1이죠. 그러면 이런 일에서 이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 확률을 다 더한 게 얘인 거죠. 확률의 총합은 1이네요. 이것도 만족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확률. 이건 뒤에도 나오니까 꼭 암기해야 돼요. 무슨 확률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N, 컨비네이션 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항정리의 한 개의 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N, R, P, Q가 뭐냐면요. 컨비네이션, 이 C는 컨비네이션이고요. N은 반복 횟수예요. 우리 몇 번 반복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5번 했잖아요. 그래서 반복 횟수 또는 시행 횟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R은 여기서 여기 R이죠. 뭐예요? 원하는 일이 일어난 횟수예요. 누구에 관련된 내용? 요거 4번에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P는 뭐였어요? 여기서는 3분의 2죠. 3분의 2.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한 게 원하는 일이 3번 일어날 확률. 그럼 요 3분의 2는 사실 뭐예요? 원하는 일이 1회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P는 1회 시행 시 원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그럼 Q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죠? 1회 시행 시 그렇지 않을 확률. 그래서 이걸 좀 기니까 간단하게 1-P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됐죠? 외우셔야 돼요. 근데 어디서 왔다고요? 이항정리에서 온 겁니다. 이론은 여기까지예요. 적으시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적으세요. 투데이입니다. 투데이의 3번 보죠. 3번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오늘 독립에 관련된 내용인 기억하고 디귿부터 볼게요. 지서가 정신 차리시고요. 자, 3번의 기억이에요. A, B가 서로 뭐래요? 독립이래죠. 독립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독립인데 어디 가셨어요? 여기 있네요. 독립인데 문제 바가 붙어 있잖아요. 아까 거 생각해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B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인데 독립이면 그냥 앞에 것만 가져오면 된다고요. 얘가 뭐랑 똑같다고요? PA랑 똑같다고요. 독립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앞에 것만 가져온다고요. 같네요. 그죠? PA니까 같은 거예요. 독립에서만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야. 이건 그냥 조건부 확률이죠? 이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P, B의 여사건 분의 P, A 교집합 B의 여사건의 확률이 1이라고요. 됐죠? 그럼 이거 이쪽에 곱해서 생각하면 P,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P, B의 여집합이 같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전체 S 있고요. 확률이니까 A, B가 있어요. 근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여기죠. 좌변이에요. 우변.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B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지금 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근데 이 두 개의 값이 같대요. 여기는 공통이니까 상관없는데 여기가 더 있는데 같대요. 더 있는 부분이 뭐니까? 0이니까예요. 됐습니까? 그럼 요 이야기는 여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B가 A에 포함되냐라는 겁니다. 포함되나요?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보시면 이번엔 바가 붙어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아까 바가 붙어있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그냥 독립이라고만 나왔어요. 독립은 아까 선생님이 구조적으로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PA가 3분의 1이에요. 그럼 봅시다. 전체에 있고 A, B 있는데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여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3분의 2예요. 근데 이만큼 합집합이 얼마래요? 9분의 7이래요. 그럼 통분합시다. 9분의 6이겠죠? 그럼 하나, 둘, 셋을 더해서 9분의 7인데 하나, 둘을 더해서 9분의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얼마? 9분의 1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만나는 데부터 표시하자고 그랬죠? 여기를 X로 놓고, A로 놓읍시다. X로 놓읍시다. 여기 확률값 X예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일부러 통분했어요. 9분의 6 빼기 X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지금 독립에 대한 내용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정리만 한 거예요. 근데 독립이면 뭐라고 했냐면 교집합이 PA 곱하기 PB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X, 교집합은 PA, 이거 얼마예요? 3분의 2죠. 곱하기 PB, 이만큼이죠? 9분의 1 아니에요. 9분의 1 더하기 X인 거예요. 그럼 이거 하면 X값 나오겠죠? 그죠? 그럼 X값 나오면 X값 구하셔서 PB가 얼마인지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예요? 계산, 구조, 관계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말로 돼 있는 거 하나 풀어보자. 독립 시행의 확률에 대한 내용이요. 14번입니다. 자, 14번 보시면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다라고 돼 있어서 앞면이 나오면 2점, 앞면 헤드예요. 2점, 뒷면 테일입니다. 1점이에요. 자, 근데 동전을 몇 번 던진대요? 5번 반복한대요. 그럼 문제 구조상에서는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인데 사실 이걸 원하는 일로 설정을 한다면 원하는 일과 아닌 일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그리고 몇 번 반복해요? 5번 반복해요. 그죠? 그리고 동전을 던진 행위 자체는 독립이에요. 그러면 1번 독립 만족했어요. 2번 반복한다는 시행 만족했어요. 3번 원하는 일과 아닌 일 만족했어요. 4번은 뭐였죠? 횟수에 관련이 있다로 했어야 됐어요. 순서에 상관없죠? 뭐 연속으로 앞면 나온다고 보너스 점수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앞면이 몇 번이냐가 아니고 6점 이하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점수와 앞면 개수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점수는 앞면 원하는 일을 R번 나온다고 하면 뒷면은 몇 번 나와야 돼요? O-R번이죠. 전체 5번이니까요. 그럼 이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2R 더하기 1 곱하기 O-R. 이게 우리 얻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뭐? 앞면이 R번 나왔을 때 얻는 점수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2R 마이너스 R니까 R 플러스 O. 이게 됐네요. 근데 이게 뭐 이하여야 된다고요? 6 이하. 그럼 R이 얼마인 거? 1 이하. 근데 R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횟수죠? 당연히 정수예요. 얼마랑 얼마예요? 0하고 1일 땐 겁니다. 자, 그럼 N, R, P, Q가 얼마인지도 구해볼까요? N은 반복 횟수였어요. 5번. R은 0번, 1번. P는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 원하는 일이 일어난 경우. 얼마죠? 한 번 했을 때 원하는 일이 일어난 경우 2분의 1. 뒷면 2분의 1. 자, 그럼 이거 공식은 뭐가 돼요? OC0,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5제곱. 원하는 일의 원하는 제곱, 원하는 일의 안 원하는 일의 안 원하는 제곱. 자, 그 다음은 OC1,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5-1제곱이니까 4제곱. 그럼 요건 공통이죠? 요건 공통이니까 둘을 더하면 2분의 1의 5제곱 공통으로 있고 OC0 얼마예요? OC1은요? 그래서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의 5제곱은 30이죠? 32분의 6, 16분의 16분의 3이 되겠네요. 뭐예요? 독립시행인지 확인하고 공식 쓰시는 거예요. 4개에 해당하는 게 있나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선 당연하지만 살짝 비틀어내서요. 우리가 원하는 일과 점수 사이의 관계식을 만드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심화되면 나중에 통계 이야기에서 확률 변수라는 개념으로 쓰일 거예요. 10분 쉬었다가요. 아까 전에 기출문제 풀어드리죠. 55분이니까요. 7시 5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요. 그냥 흐름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원래 그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산술기압 평균의 확장된 형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아마 한 줄로 끝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단답형이라서 아마 그 산술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산술기압 이야기를 뜯어서요. 자, 우선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z 4제곱 w 4제곱을 이렇게 둘둘 쪼갤 거예요. 이렇게 둘둘 쪼개서 앞에 친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에서 빼기 2x제곱 y제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도 돼요, 사실은. 이걸 마이너스를 써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첫 번째 버전으로 하면 마지막 이야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뒤에 있는 친구도요. z제곱 빼기 w제곱의 제곱 더하기 2z제곱 w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앞에 적고요. 이 친구들은 2로 묶어서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요. x제곱 빼기 y제곱의 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w제곱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제곱 y제곱 더하기 z제곱 w제곱이거든요. 이렇게 됐죠. 그럼 사실 이것도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방금 이야기들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만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이렇게 돼요. xy 마이너스 zw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y 둘의 곱이죠. zw가 됩니다. 됐죠? 네. 왜 이렇게 하는지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그 앞에 2배가 있고요. 더하기 x제곱 y제곱의 제곱 왜 이러냐? z제곱 빼기 w제곱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전개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개 길어요. 더하기, 자, 이걸 전개한다고요. 2 괄호치고 xy 마이너스 zw의 제곱 더하기 4배의 xy zw예요. 됐죠?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친구가 누구였냐면요. 16xa 4제곱 더하기 16b 4제곱 더하기 c 4제곱 빼기 16abc 더하기 16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a의 4제곱, 2b의 4제곱, c의 4제곱 더하기 1의 4제곱 빼기 4배의 2a, 2b, c, 1 하고 더하기 15로 생각을 할 거예요. 됐죠? 그럼 구조가 딱 맞아요. 뭐요? x자리에 2a 있는 거고요. y자리에 2b 넣고 z자리에 c 넣고 w자리에 1 넣은 겁니다. 누가요? 얘가요. 얘가요. 됐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요. 결국 2a에 x자리에 2a 넣는 거예요.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의 제곱 첫 번째 썼습니다. 더하기 c제곱 빼기 1의 제곱의 제곱 두 번째 거 쓴 거고요. 더하기 2배의 xy 둘의 곱이에요. 2a랑 2b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a, 2b 빼기 둘의 곱이에요. c 곱하기 1의 제곱에서 더하기 4배의 2a, 2b, c, 1이 된다고요. 누가? 요 밑줄 친 여기까지가. 근데 우린 거기에 뭐까지 더했어요? 뭐까지 했어요? 이것까지 했죠. 이것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에 빼기 4, 2a, 2b, c 곱하기 1 더하기 15까지 했다고요.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개 길죠? 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더하기 15가 된다고요. 아,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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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예요.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이 실수죠? 0, 0, 0이면 최소값 15가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래서 누가? 친구들이 0이어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2a 제곱 빼기 2b의 제곱이 0이면서 동시에 c제곱 빼기 1의 제곱이 0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요거 사라졌죠. 요게 사라졌죠. 요거는 상관없고요. 요게 0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4
AB 빼기 C가 0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나왔네요. C제곱 빼기 1의 제곱이 0이니까 C는 1이나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2A는 2B거나 2A는 마이너스 2B니까 A는 B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까지 정리하면 A 곱하기 B가 4분의 1. 근데 같은 수를 곱해서 4분의 1 또는 부호 반대로 곱해서 4분의 1이니까 될 수 있는 거. A, B는 이 경우에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요.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도 되죠. 그래서 여기 넣으면 딱 C가 나오잖아요. 또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C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그럼 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가 몇 개? 4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예요? 졸라 결론적인 이야기죠. 여기를 플러스도 써도 되고 마이너스로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로 쓴 이야기는 사실은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산술기하를 쓰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다. 그래서 이건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확장된 형태 산술기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나 수업 시간에 빼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해줬을 것 같은데 이제 산술기하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됐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 23번이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23번 보시면 자 2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형태가 약간 이상하구나 라는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6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살짝 변형해서요. 빼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는 6x 빼기 a-1의 제곱 이렇게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한 친구의 근은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x는 6분의 a-1이고 또 다른 근은 6분의 a-1의 제곱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요거는 명확하네요. a-1하고 a-1의 제곱 중엔 a-1의 제곱이 더 큽니다. 언제냐면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요. 제곱하고 원래가 똑같으려면 0, 1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커지면 이게 성립해요. 근데 문제에서 a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3부터 40 사이라고 나왔어요. a가 3부터 44이면 얘가 무조건 큰 겁니다. 그럼 6분의 땡땡땡 해도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은 어딘가 있는 6분의 a-1과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6분의 a-1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a-1의 값이 클수록, 즉 a 값이 클수록 간격이 점점 멀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a-1의 값이 작으면, 즉 a의 값이 작으면 둘이 좀 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생각까지는 됐죠? 네, 그래서 a 값에 따라 이제 넓어지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문제에 있는 내용은 요거에 대한 해석이 같이 필요하죠. 뭐냐면 fn 곱하기 fn 플러스 2 하고 n은 정수라고 나왔죠? 정수인데 이거가 음수래요. 그럼 요거 이야기가 자 어딘가 n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한 칸 떨어진 n 플러스 1, 두 칸 떨어진 n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y값과 이거를 넣었을 때 y값이 곱해서 음수, 서로 부호가 반대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냥 부호가 반대구나인데 아까 이야기 드렸죠? 사이값 정리에 의하면 두 개를 넣는데 부호가 반대라는 건 둘 사이에서 뭐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0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이런 식으로 돼서 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 사이값 정리의 개념을 사용해서 근이 n하고 n 플러스 2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폭이 2인의 사이에 근이 꼭 존재해야 된다고요. 폭이 2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n에 될 수 있는 거는 정수밖에 못 들어와요. 그 정수 사이에 정확히 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 있다고 그랬냐면 2개 있대요. 아주 간단한 개념으로 지금 2차고 저기랑 저기 지나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6분의 a-1, 여기가 6분의 a-1의 제곱 하면 자 봐요. 분명히 이 안에 폭이 2인에 넣으면 무조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일 때도 폭이 2나면 무조건 들어오죠. 근데 문제에서 2개밖에 없대잖아. 되게 이상하죠. 그럼 6분의 a-1은 정수인가요? 정수가 아닐 수도 있나요?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어도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 떨어져요. 6분의 a-1이.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n 집어넣어도 사이에 근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n-1을 집어넣어도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이거에 의해서 만족시키는 n값은 하나가 아니고 2개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2개고 여기도 2개니까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개밖에 없대요. 이유가 뭐겠어요? 중근이거나 이건데 이건 중근일 수가 없어요. 아까 했죠? 이쪽 무조건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어디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졸라 어렵죠? 그래서 이건 그림을 그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게 사실 이걸로 이야기가 안 끝나요. 거기까지 이야기할 건데요.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6분의 a-1이 정수여야지 하나, 2개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6분의 a-1이 정수면 a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요. 요건 6분의 a-1 곱하기 a-1인데 이게 정수죠. 지금 이야기해서. 그럼 이것도 당연히 정수예요. a가 3과 40 사이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무조건이니까. 이거 정수기만 하면 이거 무조건이네요. 그럼 우린 a-1이 뭐기만 하면 돼요. 6의 배수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a-1이 이 범위에서니까 a-1의 범위는 얼마예요? 얼마냐? 2랑 39 사이죠. 그럼 a-1이 될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찾은 다음에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숭악하게 단답형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를 못 구하면 결국 답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요. 아까 이 얘기 드렸죠. 이 사이의 간격이 a 값이 커질수록 멀어져요. 우리 지금 이 이야기는 얘랑 얘가 영향을 안 받고 멀어져 있는 상태의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너무 가까워서 6분의 a-6분의 a-1의 제곱이 마치 1, 2, 여기 1, 2, 3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여기까지는 됐죠? 만약에 되는 예시만 딱 하나 보여드릴게요. a-1이 3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6분의 3하고 6분의 3의 제곱이에요. 2분의 1하고 6분의 9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1, 2, 3, 4, 0 있는데 2분의 1 여기 있죠? 여기에 6분의 3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여기 있죠? 1.5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한근이고 여기가 한근이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폭이 2네요. 자, 여기 n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하고 1 해서 하나 생기죠. 0 집어넣으면 안 생겨요. 그죠? 그런 다음에 1 집어넣으면 한 칸, 두 칸 해서 이거 넘어 음수, 이거 넘어 양수라 생기죠. 2개 나왔죠.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요. 둘 다 양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6의 배수 거기엔 없지만 이게 얼마일 때? 3일 때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그 더한 친구들의 4까지 더하셔야 돼요.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거를 학교 시험 프린트에서 풀어준 적이 없다면, 숫자 구조만 살짝 바꿔서 풀어준 적이 없다면 이거를 맞추는 거는 이 상황에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객관식이면 그나마 문제가 되는데 주관식인데 이걸 맞추라고 하는 건 일일이 세라는 건데 이 정도 세는 건 2000년대 초반의 수능 정도 스타일 외에는 안 나와요. 요즘은. 어쨌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고 다른 건 됐고 이걸 보시고 이거구나 식 넣어서 계산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사이에 근이 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 그나마 힌트가 되는 게 숫자가 왜 있다고지? 왜 6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알파, 베타로 해도 되는데 왜 A-1, A-1의 제곱으로 했지? 이런 생각들. 됐죠. 짜릿하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이건 1시간 시험 문제 줬다면
70점 초반이 1등일 겁니다. 네. 끝.